바세린을 피부에 매일 바르고 계신다고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바세린을 매일같이 얼굴에 바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바세린만 믿고 다른 제품은 일절 안 바른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매일 바세린을 듬뿍 바르는 것이 우리 피부에 좋기만 한 걸까요? 바세린은 과연 만능 보습제일까요? 아니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세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진짜 내 피부에 맞는 사용법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세 여성이고 밤마다 바세린 바른 뒤 트러블 악화 사례입니다. 선생님, 저는 바세린이 좋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얼굴에 바르는데 점점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생겨요. 혹시 기초 제품 안 바르고 바로 바세린 바르세요? 네. 수분 날아갈까봐 바로 바세린만 바르고 자요. 바세린은 수분을 가둬주는 역할이지 수분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모공이 막히기 쉬워요. 이분의 경우는 특히 피지 분비가 활발한 T존 부위에까지 바세린을 두껍게 바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수분크림이나 에센스를 충분히 흡수시킨 후 건조한 부분에만 얇게 바르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2주 후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8세 남성, 손상된 피부에 바세린을 반복 사용 후 회복된 사례입니다. 저는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는데 바세린을 꾸준히 바르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손등처럼 피지선이 적고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는 바세린이 효과적입니다. 단, 낮 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함께 써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바세린으로 보호막을 형성하여 재생을 도왔습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밀폐 효과가 뛰어나 상처 치유에 탁월하며 특히 수분 증발을 막아 손상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여성이시고 입술 주변 바세린 사용 후 입 주변 색소 침착 발생된 사례입니다. 입술이 자주 트길래 바세린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발랐는데 입 주변이 검게 변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입술 주변에 유분기를 남기면 먼지나 세균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 없이 바르면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워요. 입술과 주변 피부는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없이 바세린만 반복적으로 바를 경우 자외선에 의해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는 아침에는 바세린 대신 보습력 있는 립밤을 사용하고 외출 전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세린의 성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석유를 고도로 정제한 테트롤라툼 PETROLATUM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는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피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지만 피지선이 많은 부위나 이미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분 손실 방지해주고 상처 치유 도움을 줍니다. 또 피부 장벽 강화시켜주고 특히 겨울철 극건성 부위 집중 관리를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세린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지선 많은 부위에 장시간 사용 시 트러블 유발 가능 높아지고 여드름, 블랙헤드 등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기질 오일이라 피부의 산소와 영양 전달 방해 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 유발 가능도 있습니다. 특히 입과 눈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세린을 활용해야 하는지 올바른 사용 가이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전 충분한 수분 공급 필수.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분크림이나 미스트, 앰플 등으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채운 후 사용하세요. 두 번째, 얇게 펴 바르세요. 두껍게 바르면 모공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콩알만큼 소량을 덜어 손바닥에 녹여 흡수시켜 주세요. 세 번째, 피지선 적은 부위에만 사용하기. 손등,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등 각질이 심하고 건조한 부위에 추천합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기. 바세린을 바른 부위는 먼지,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병행하세요. 다섯 번째, 야간 집중 관리용으로 활용하기. 자기 전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아침에는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립 케어 시 주의하기. 입술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바세린을 바를 경우 낮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된 립밤을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일주일에 2에서 3회로 사용 제한하기. 매일 전면 도포보다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집중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피부의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바세린 대체할 천연 보습제를 알려드립니다. 시어버터 고보습 효과와 피부 진정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코넛 오일 항균 작용과 보습력이 우수합니다. 호호바 오일 피지와 유사한 성분으로 모공 막힘 적습니다. 피부는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다뤄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바세린은 훌륭한 보습 도구입니다. 하지만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민감한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 변화를 봅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방법으로 바세린을 쓰고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단한 습관 하나 바꾼 덕분에 건강한 피부를 되찾기도 합니다. 바세린이든 천연 오일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내 피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내 피부를 돌봐주는 겁니다. 피부는 나를 위한 거울입니다. 거울 속 자신이 더 건강하고 밝게 웃고 있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